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가장 핫했던 보로노이의 ACR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제 텔레그램에 보로노이의 데이터가 기대치 대비 낮다, 혹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낮을 수 있으니 세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분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로노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커버를 했고, 보로노이의 3대 맘들 중에서 하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보로노이 최고, 보로노이 이번에 상한가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 임상 데이터가 어땠는지,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흐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오늘은 제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 텔레그램 내용들이 좀 부족했다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는 부분 없이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보로노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처음부터 다 빠짐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조금 고통을 받았습니다. 보로노이를 워낙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커버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제가 같이 가즈아를 외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세론, ACR이라는 학회 이후의 세론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데이터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던 CR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기대치 대비 낮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절대로 보로노이 빠지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제대로 앞뒤 자르지 마시고 오늘도 다 듣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니까요. 꼭 본인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ACR 보로노이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VRN11이라는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 보로노이의 주력 파이프라인이죠. 이 VRN11이라는 약물은요, 타그리소나 레이저티닙보다 설계가 조금 더 잘 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낮은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약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건들면 안 되는 부분까지 건들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VRN11이라는 약은요, 비소세포 폐암을 야기하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설계가 굉장히 잘 된 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전임상 데이터에서도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고요. 이번 데이터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임상 데이터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대치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나쁘게 나왔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세론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로노이는 장투용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핵심 파이프라인이자 이번 학회에서 처음으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이 VRN11은요. VRN11이 C797S 타겟의 항암제로 불리웠다고 해서 C797S라는 변이를 only 대상으로만 하는 약물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C797S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 약물은 최종적으로 1차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이기에, 그런 약물이기에 C797S, T790M 혹은 언커먼, 이변이 저변이 다 포함된 이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변이에만 효능이 있다, 혹은 저변이에만 효능이 있다가 아니라 여러 비소세포 폐암을 야기하는 변이에 다 효능이 있을 수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2차 치료제다, C797S 용으로 쓰이는 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C797S는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T790M 혹은 레이저티닙, 타그리소가 커버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시장만 하더라도 보로노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미 타그리소와 레이저티닙
루라버티닙을 처방받은 환자에서 효능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어찌됐든 이 치료제는 1차 치료제가 목표인 치료제이다. 다만 C797S 타겟의 비수세포 폐암 항암제가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 좋은 C797S 타겟 항암제가 존재하지 않고 혹은 언커먼용 항암제도 좋은 게 없으니 이거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로 먼저 가속 승인을 받겠다 이겁니다. 가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약이 없는 분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C797S로 가속 승인을 받지 않을까. 빠르면 내년에 유럽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로 먼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안정성 데이터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이번 ACR 임상 데이터에서는요. 초기 임상 데이터였기 때문에 저용량 데이터가 메인이에요. 저용량, 그러니까 160가지의 데이터가 대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정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대값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저용량에서 효능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고용량에서는 당연히 효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저용량에서 부작용이 적다? 그러면 우리는 고용량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입증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미리 보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빠르면 이제 7월 혹은 뭐 늦으면 10월 정도에는 중간 용량 그리고 고용량 데이터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ACR 참여 기업들 얘기를 할 때 보로노일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이번 데이터 중요하지만요. 9월에서 10월 데이터가 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요. 어차피 항암제는요. 부작용이 없다면 고용량으로 처방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 효능이 좋으니까. 무조건 부작용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고용량으로 처방을 하는 게 항암제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데이터는 대충 효능을 파악하는 정도인 거지 어차피 고용량 240 이상에서 뭐 320이든지 480이든지 이 데이터들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에서는 이 이전 데이터보다 무조건 효능이 좋게 나올 것이에요. 무조건. 항암제가 잘 만들어졌고 이게 물약이 아닌 한 무조건 효능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정성과 부작용을 확인하는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이유가요. VRN11이 마진이 매우 높은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마진이 매우 높다라는 게 뭐냐면요. 낮은 용량에서도 효능이 나오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 효능에서 100배 이상, 아니 100배는 아니고 몇십 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약은 쓸 수 있는 약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40mg에서 좋은 효능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40에서 뭐 10배 이상을 올려도 안정성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진율이 엄청난 약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높아도 부작용이 적을 수 있다. 그래서 166량까지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는 걸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그레이드 2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레이드 1 정도는요.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 타격이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드 1 수준의 부작용만 나왔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안정성 그리고 부작용 현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타그리수나 렉나자 같이 지금 비수세포 폐암의 뭐 위너 혹은 떠오르는 샛별 이 두 약물의 경우에는 80mg부터 그레이드 2, 3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빗대어서 생각을 했을 때 확실하게 안정성에 있어서는 VRN11이 너무너무 독보적이게 잘 나왔다. 이거는 깔 사람이 아예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보로노이를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요. 뇌투과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 약물은 설계가 정말 잘 되어서 뇌 전이가 많은 비수세포 폐암의 특성을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었어요. 그래서 뇌전이로 사망을 하는 비수세포 폐암 항암 환자, 이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게 VRN11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걸 이번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40mg 케이스 리포트를 보시면요. 이 환자가 변이도 진짜 많이 갖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뇌전이도 좀 빨랐겠죠. 근데 이제 40mg이라는 저용량에서도 이 환자의 뇌전이 환자의 뇌병변이 완전 관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약물이라는 걸 이번에 입증시켜준 셈인 거죠. 근데 퍼센티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게요. 뇌 투과율이 좋다는 것은 완벽하게 확인이 됐지만 타그레소나 레이저티처럼 뇌 투과율의 종류 중 하나의 CSF, penetration rates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00%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입증시킬 수 있는 게 뇌전이 환자에서 뇌 종양이 100%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 정도인 거고, 많은 환자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인을 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뇌전이가 된 환자에서 뇌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약물이 BBB를 정말 잘 통과한다라는 걸 이번에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임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VRN11의 효능입니다. 효능에 대한 데이터 확실하게 나와 있죠. 10은 사실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너무 낮은 용량이고 어차피 이 용량으로 쓰일 환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20까지도 볼 필요도 없긴 합니다. 근데 제가 20부터 봤었던 이유는요. SD, 안정병변, 종양이 커지지 않는 수치가 10부터 나왔지만 10은 이제 옛날 약물들이고 20부터는요 레이저 티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을 처방을 받은 환자임에도 이 저저 용량에서 안정병변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 약은 효능이 있는 약물이다라는 걸 입증시켜준 거죠. 그리고 40부터는 PR 부분관해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관해도 타그리소를 이미 처방받은 환자였다는 것, 그리고 C797S라는 VRN11이 가속 승인을 받고자 하는 타겟의 변이를 보여하고 있는 환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40mg부터는 효능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효능이 안 좋게 나왔다가 아니라 기대치보다 낮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대치가 말도 안 되게 높았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임상 설계가 너무 개똥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른 항암제, 타그리소나 레이저티닙이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항암제는 나이브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암제를 처방받은 이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당연히 효능이 좋을 수밖에 없죠. 내성이 없고 변이가 많이 없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는 타그리소나 레이저티닙과 같이 이미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로 승인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너무 심플하잖아요. 대부분의 암 환자는 내성과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가 있는 것인데 이미 1차, 2차까지도 처방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니 당연히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CR과 같은 완전관해가 여기서 이렇게 단기간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일 당장 노벨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용량으로 갈수록 일단 이 PD가 없어진다는 점. PD가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단기간 투여밖에 지금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이거 계속 투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을 없애기까지. 그러면 이제 CR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이게 PR, 그러니까 SD에서 PR이 되고 부분간해가 되고 부분간해에서 완전간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CR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특히나 고용량에서는 효능이 더 좋아질 텐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CR이 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이게 시간이 해결해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임상 설계가 너무 개똥이라 나이브 환자를 대상으로 이 VRN11을 투여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고용량을 투여하게 되잖아요. 완전간해가 뜰 확률이 100배는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용량이었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 단기간이었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미 타그리소나 레이저티닙처럼 이미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로 최근에 승인을 받고 효능이 괜찮은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투여를 했기 때문에 완전간해가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뭐 갖춰져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간해가 이렇게 단기간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PR도 진짜 엄청난 수준인 것도 사실이고, 여기 C797S 타겟인 경우에는 2차 치료, 거기 이제 타그리수까지 투여를 했는데도 PR이 나온 거는 진짜 엄청난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중간 용량 그리고 고용량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플하죠. 효능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효능이 안 좋게 나온 건 아니죠. 효능이 잘 나왔죠. 이 정도 환자군에서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온 거면 잘 나온 거죠. 너무 잘 나온 건데 환자 설계가 진짜 너무 개똥이라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다. ORR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간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원투원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환자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ORR 비교가 가능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용량 데이터까지 나오는 게 저는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 데이터가 저는 제일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말 동안 일도 너무 많았었고 좀 피곤해가지고 지금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염도 비염인데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불편하신 분들 죄송하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딱 보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듣기 싫으시다면 글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번 데이터는 왜 기대치보다 낮았나? IR톤이 센 편이었어요. IR톤도 센 편이었고 이번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CR을 외치고 있었던 주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기대치 대비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설명을 할 때 앞에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환자 데이터, 그러니까 환자의 설계가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5월날 진짜 6, 70% 그냥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앞에 왜 이렇게 나왔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대치보다 낮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론이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고, 실제로 오늘 세론이 있었죠. 다만 저는 이 세론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보로노의 경우에는 7월 이후에 나올 중간 용량 데이터 그리고 9월 10월에 우리가 고용량 데이터까지 볼 수 있다면 완전간에는 물론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이 보로노의 변이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로서의 효능, 그러니까 C797S뿐만 아니라 다른 변이를 대상으로 하는 효능까지 확실하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장투를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C797S는 이렇게 타그리소 투여를 받은 환자임에도 그럼에도 부분간해가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C797S로는 저는 가속 승인은 거의 100%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20mg부터 어느 정도의 효능이 보였다는 점. 20mg에서는 타그리소 그리고 레이저팀을 다 투여한 환자임에도 안전변명이 나왔다. 레이저 팁을 투여 환자임에도 안전변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항암제의 특성상 어차피 부작용이 없다면 무조건 고용량을 처방을 합니다. 그걸로 승인을 받게 될 거예요. 300 이상으로. 그러면 이것보다 효능은 무조건 좋겠죠? 효능 무조건 좋을 거고, 안정성은 우리가 1번 섹터에서 확인했듯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용량이 솔직히 나온다면 장땡이고, 그게 결국에는 이 기업의 가치를 정하게 될 거예요. 좀 불안하신 분들은 9월 데이터 혹은 중간 용량 데이터 이후에 저는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전 이번 데이터로 충분히 고용량에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수준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성 그리고 내 투과율도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무적인 포스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시계열을 길게 가져가서 보로노이가 미래의 고용량 데이터 그리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발표하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임상 데이터, 임상 설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빠르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